이런 식으로 남은 단원들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도를 쭉쭉 빼고 그만큼 여러분의 성적도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이에요. 우리가 공을 굴리면 공이 굴러가고 다이빙을 하면 몸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 즉 우주의 법칙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반면 다이빙을 하면서 거꾸로 하늘로 날아오르고자 한다면 그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목표한 바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의 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듯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자연의 법칙과 그 흐름을 따라 일을 했을 때 효율이 나오게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면서 궁극적으로 목표한 바를 쉽사리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제가 개발한 공부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제가 갖다 붙였어요. 이름하여 우주공부법, 뉴턴 운동제 1법칙을 적용한 공부법이에요.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봐봐. 뉴턴 제1법칙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옆에서 누가 안 건드리면 자기가 하던 거 계속 한다는 소리예요.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인간의 행동 습성 또한 그런 경향을 띠는데요. 가령 친구랑 카페에서 30분만 수다 떨려고 했는데 한두 시간이 금방 가고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조금만 쉬려고 했는데 주구장창 하루 종일 쉰 적 있죠. 이렇듯 인간도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쉽사리 끊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행동 습성과 물체의 운동을 지배하는 뉴턴 법칙, 즉 우주의 법칙을 공부에 적용한 게 우주공부법이에요. 우주는 시공간, 즉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존재하죠. 시공간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공부법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공부법에 대해 들어가 봅시다. 말은 장황했지만 이 공부법의 핵심은 사실 간단해요. 보통 공부를 할 때 공부 계획이란 걸 세우죠. 오늘은 어디까지 해야겠다. 근데 주위 친구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보면 다 똑같아. 목표 범위를 상당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세워요. 예를 들면 한 과목이 1, 2, 3, 4, 5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보통 오늘은 2단원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뭔가 보기 좋고 깔끔하죠? 그리고 2단원까지 끝내면 성취감도 들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리고 다 했으니까 집에 갑니다. 하지만 저는 계획 이렇게 안 세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 계획을 2단원까지 세운다고 해도 약간 다르게 공부합니다. 저는 2단원까지 하고 3단원 1챕터, 즉 그 다음 단원인 3단원을 조금만 더 보고 끝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계획이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 이유는 첫째, 일단 부담 자체가 별로 없다. 2단원까지만 하려고 했던 사람도 조금만 더 보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공부라는 걸 지속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즉 3단원으로 넘어가는데 부담감이 적습니다. 3단원 1챕터까지 보는 게 부담스럽다면 3단원에서 한두 쪽만 더, 아니면 반쪽이라도 더 보고 가겠다. 이런 마인드도 좋습니다. 근데 막상 3단원 1챕터까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여기서 인간의 행동 습성 중 하나인 관성이 등장해요. 기왕 한 거 조금만 더 하다 가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다가 2챕터도 보고 3챕터까지도 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3단원을 전부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3단원까지 끝낼 수 있는 하루였는데 2단원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건 이미 망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란 건 그걸 제대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고득점 또는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빡세게 세우는 게 기본 전제예요. 보통 2단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2단원까지 계획을 세웠을 때 3단원을 조금만 더 보게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득을 봤어요. 시간적으로는 조금만 더 봐야지 하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 공간적으로는 책의 더 많은 부분을 보게 된 거죠.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이득 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뇌에 있어도 역시 이득인 게 다음날 공부할 때 3단원 1챕터까지 봤던 2챕터까지 봤던 어쨌든 2, 3단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로 시작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자면서 2, 3단원에 대한 생각을 알게 모르게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생으로 3단원을 보는 것보다 하던 거 계속 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도를 쭉쭉 뺄 수 있는 거죠. 만약 3단원을 그날 처음부터 보려고 빳빳한 페이지 펼치면 한숨부터 나오죠? 뭔가 핸드폰도 보고 싶고 딴짓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 그러다가 실제로 핸드폰 좀만 보다 시작하자 이렇게 됩니다. 3단원을 안 봤다는 사실 그 자체가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약간이라도 진도가 나가 있으면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서 이어서 하기 쉽단 말이지.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빠르게 전날 본 건 스캔하고 시작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면과
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3단원에 쏟는 시간이 우주공부법을 적용했을 때,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절대적으로 적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은 단원들도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진도를 쭉쭉 빼고 그만큼 여러분의 성적도 빛의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모든 진도를 빼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심지어 3단원 1챕터까지 조금 더 보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3단원 2챕터에 한 장만이라도 더 읽고 가자. 이런 마인드죠. 공부에 있어서 쿨하게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헤어지기 싫은 연인 붙잡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질척거리고 찌질찌질하게 구세요. 마치 공부를 짝사랑하는 것처럼요. 찌질하게 공부에 집착할수록 반비례하게 당신 실제 인생은 그만큼 더 쿨하고 멋져질 거예요. 오늘은 공부나 업무 집중력을 2배 이상 높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최고의 퍼포먼스로 이어지게 하는 정교한 스킬이니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인간의 행동 습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쓸데없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우리의 공부나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뺏는 행위죠. 카카오톡으로 친구랑 잡담하기, 유튜브 보기, 인스타 보기 등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게 대표적이죠. 뭐라고? 연수남 보는 것도 핸드폰 보는 거 아니냐고? 연수남 시청은 예외예요. 연수남 TV는 투자한 시간 배 이상으로 여러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니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눌렀으면 바로 눌러주고,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정신적인 요소는 눈으로는 책을 보고 있어도 머릿속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딴 생각하기, 멍 때리기 이런 게 있겠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이 2가지 요소를 모두 차단하는 집중법입니다. 바로 집중과 보상이라는 방법인데요. 이름은 그냥 제가 갖다 붙였어요. 기본 컨셉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나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는 집중의 시간, 이어서 딴짓하는 것을 본인에게 허락하는 보상의 시간, 이 2를 각각 정해줘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며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딴짓이란 물리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집중의 시간은 되도록 길게, 보상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은 집중의 시간을 1시간으로 세팅하세요. 그리고 보상의 시간은 10분으로 세팅하세요. 이 집중의 시간 1시간 동안은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겁니다. 유튜브 보기, 카카오톡 하기, 휴대폰 보기,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요소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신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건데 이것 또한 답을 드릴게요. 세팅한 시간 내에서 공부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스멀스멀 딴 생각이 기어 나오려고 할 겁니다. 딱 그런 생각이 시작되려고 할 때 본인에게 속으로 말하세요. 보상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딴 생각마저도 그때 몰아서 하자.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지만 딱 하루 이틀만 훈련을 하면 신기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당된 1시간의 집중 시간 중 이미 몇십 분은 공부에 투자한 상태고 보상의 시간까지 1-20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누구나 참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온전히 1시간을 집중하고 보상의 시간이 왔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까 못했던 딴 생각, 여자친구 생각, 남자친구 생각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밖에서 공부를 할 때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 생각이 종종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우리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광합성은 잘하고 있는지, 이파리가 가렵지는 않은지 항상 염려스럽더군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쓸데없는 생각, 공부 외에 해야 되는 실질적인 고민 모두 포함하여 보상의 시간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하기, 유튜브 보기 등 물리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이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보상의 시간을 마음껏 만끽하세요.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올려드린 우주공부법의 원칙을 반드시 여기에 적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관성이 있다고 했죠. 한번 딴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번 카카오톡 하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그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집중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제약을 걸어두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은 1시간 이상, 보상의 시간은 10분 미만. 다시 말해 보상의 시간 동안에는 하고 싶은 거 다 돼. 10분은 절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9분 59초 괜찮아요. 10분 1초 안 됩니다. 9분 정도 지났는데 5분짜리 유튜브 튼다? 안 됩니다. 10분은 절대 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세요. 그리고 보상의 시간을 3분 정도만 가졌는데도 딴짓 하고 싶은 욕구가 해소됐다.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다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집중의 시간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보상의 시간과 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말은 1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원칙은 1시간 이상입니다. 9분 59초 안 됩니다. 1시간 1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관성의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1시간을 넘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1시간 30분, 2시간까지도 쭉 이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55분쯤 됐을 때 공부하던 과목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 새로운 과목이 눈에 들어오면 그 새로운 맛에 몇십 분 또는 그 이상으로 보상의 시간을 넘어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공부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 이런 인위적인 개입을 하는 것도 좋은 응용 방법 중 하나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집중법은 10분을 쉬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1시간 이상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1시간 집중 10분 보상이 성공했다면 이를 1세트라 명명하고 2세트는 1시간 30분 집중 10분 휴식, 이렇게 유동적으로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2세트에서 1시간 30분을 집중하는데 실패했다면 다시 3세트는 1시간 집중 10분 보상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세트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도 안 될 정도로 밀도 있게 집중한 하루를 보냈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저는 관성의 법칙을 잘 알고 있기에 1시간 집중 10분 보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시간을 세팅해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최적의 시간을 찾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10분 집중 50분 보상 이런 건 안 된다? 양심상 최소 1시간 집중 10분 보상 정도는 지켜주자. 오늘 영상 외에도 더 다양한 심화 공부법 및 성공 인사이트를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출간 즉시 자기개발 베스트셀러가 된 연수남의 책 2권, 그리고 암기법 전자책을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또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연수남 갓생 챌린지 카톡방은 이벤트 종료 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니 고정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